추가 매수 여력이 내려가고 있고 매도 트리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 하나의 축이라도 빠진다면은 이제는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스타델의 작두맨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월가의 작두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 스캇 럼너라는 분이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그리고 이제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5%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리포트를 5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따끈따끈하게 올리셔가지고 제가 바로 한번 가져와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리포트의 제목이 Flow Frag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이제 자금 흐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시를 떠받치는 게 유동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기 자금에 대해서 이제 자금 흐름 경계령이 나왔다. 그래서 중기 강세 시각은 유지를 하지만 최근에 급격한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사항들이 있다 라는 리포트를 가지고 오신 거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자금 흐름 시장의 균열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되지만 중기적으로는 강세의 비율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스타델 리포트의 핵심이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 crowded 그리고 unhedged, asymmetric to downsi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자금 흐름에서 단 하나의 축이라도 빠진다면은 이제는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리포트의 핵심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타델이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강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현재 펀더멘탈 자체는 좋습니다. 이번에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났죠. 이제 미국의 Q1 어닝이 끝났는데 이번 어닝 시즌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최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정말 좋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들의 EPS 성장치를 보게 되면은 25%에 달한다. S&P 500 기준으로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번에 주로 주도하는 건 누구냐면 테크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견인을 했는데 테크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EPS를 예상치를 비트한 비율, 즉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의 비율이 무려 92%에 달한다. 근데 이번에 사실 실적이 좋고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되게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실적, 즉 펀더멘탈 자체는 너무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제 당연하겠지만 AI 어닝 스토리인데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저희가 부르죠.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AI에 투자하는 빅테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AI 기업들의 캐펙스가 이제 폭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펙스의 폭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로도 이어지는 것들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AI는 더 이상 미래가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매출과 마진과 캐펙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리비전이 동시에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가치 모델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긴 해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실적을 반영했었을 때 실적 기준으로 PER을 보게 되면 현재 2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피크를 찍었던 당시, 작년도입니다. 작년 10월에 피크를 찍었던 당시 비교해 보면은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이게 고평가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고점 아니냐라는 논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전반적인 PER을 보게 되면은 5년 평균 미만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실적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까지 비싼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닷컴 버블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 닷컴식 거품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스타델의 진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유동성 측면의 얘기가 좀 이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의 경색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차들의 경고입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기업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6월 15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블랙아웃에 들어가게 돼요. 자사주가. 근데 현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6월 15일부터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적이 좋은 건 맞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유동성의 한 축이 6월 15일부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전에 자금 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이 5월 20일인데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자금 흐름이 빠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시사들에서 걱정하는 하나의 유동성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온 상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상 최고 페이스로 현재 지금 시장에 들어온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미 시장에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광기적 매수에 이미 돌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세가 개인 사이드에서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 흐름만 보더라도 이란 전쟁 때 빠졌던 패시브가 한번 다시 복귀를 해서 이미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다. 그래서 이 패시브 쪽의 자금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충분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금 흐름 측면에서 패시브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CTA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CTA 펀드.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추세 추종을 하는 펀드들인데요.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CTA 펀드들의 익스포저, 즉 무슨 말이냐? 그 주식을 보유하는 비중이 단연간 봤었을 때 최고치다. 나스닥 같은 경우 2010년 1회 최고치고 S&P는 2025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셀은 무려 2020년 12월 1회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CTA 펀드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추가 매수 여력이 내려가고 있고 매도 트리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S&P가 1%가 빠질 경우를 계산을 하면은 CTA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사고 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 들어온 자금의 여력들을 봤었을 때 매도 압력이 엄청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들어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1% 빠졌을 때 이 매도 압력은 27빌리언 달러인데 그에 비해서 그 1% 빠졌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수요는 8빌리언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러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더 커지고 매수 압력은 줄어든 상태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졌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빠졌을 때 여기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을까? 했었을 때 매도할 사람들이 더 현재는 많은 상황이란 거죠. 이게 자금 흐름에서 보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옵션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볼 타겟팅 현상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현재 옵션 시장의 그 전반적인 빅스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한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변동성이 한번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변동성이 되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빅스가 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빅스를 보고 움직이는 자금들이 자동적으로 디레버리징, 즉 매도를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지 비용이 현재 지금 되게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디레버리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이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옵션 시장 얘기인데요. 현재 보게 되면은 하방 수요에 대한 수요가 현재 지금 붕괴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풋옵션의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풋이 저렴하다는 얘기는 현재 자금 흐름 시장에서 봤었을 때 아무도 하방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보통 이럴 때 급락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자금 흐름상을 봤었을 때 조금 주목해야 될 포인트이겠다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게 대부분이 다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현재 그 최근에 장이 많이 올랐는데
그 장이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단 10개의 기업만이 그 기여를 했고 그들의 기여도가 72%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은 반도체 그리고 AI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10개 기업이 과열에 각각 올랐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지수가 더 가려면은 그러면 나머지의 기업들로 이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식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즉 현재 30년 금리가 5% 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기업들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온 장기채에 투자할 것이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AI 테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테마의 기업들은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자금은 이미 들어올 대로 들어왔고 들어올 때 들어온 상황에서 30년 국채에 투자를 하면은 금리를 5%씩 매년 주는데 나머지 기업들에 투자를 할 동인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현재 그 동인이 우리가 봤을 땐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랠리가 이렇게 넓어질 가능성이 되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로테이션이 실제로 일어나려면은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30년물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그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투자를 하려고 할 텐데 현재 3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 분석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배경에는 현재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호르무즈가 막혔고 원유가 올라간다는 게 배경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쉽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인덱스 자체가 넓어지지 못한다면 즉 이 전반적인 S&P 500에 있는 전반적 기업으로 랠리가 펼쳐지지 않는다면 지수의 상방 가능성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내리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현재 옵션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전반적 CTX 움직임 봤었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스타들의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5월 달에 옵션 만기가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6월 만기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6월부터는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이 되기 시작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풋 방향의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롱 감마가 약해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콜 방향으로는 그 수요가 줄어들 거고 다시 이제 풋 방향으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리포트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보면은 현재 시장 자체가 해지를 하지 않고 달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CTA들이 현재 지금 다시 포지션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언제든지 시장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지는 안 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하방 충격 받았을 때 이게 풀려서 반등한 포스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풋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풋을 판 사람들이 가격이 급락을 막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지가 언와인드 되면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지수를 방어해 주는데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급락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타들이 보고 있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3월 달과의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대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다 빠진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7일, 15일까지 무려 S&P가 17%가 급등을 했죠. 그렇게 됐을 때 배경이 현재 3월 30일 기준으로는 시장에 뭐 CT의 포지션은 안 들어와 있었고 개인 투자에 빠졌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살 사람들은 다 샀고 해지 포지션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전반대 상황이 반대로 뒤집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펀더멘탈 상황이라도 작은 풀만 놓고 봤었을 때는 단기 리스크 리워드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그래서 단기에는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타들의 의견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엔 신중하다. 즉 단기간에는 심지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한다는 게 스타델의 뷰입니다. 왜냐? 어닝 자체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도 너무너무 좋고 특히나 AI를 위시로 한 이런 기업들의 전반적 방향성은 너무너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단기간에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대비하고 싶다면 해지를 거는 걸 추천드린다. 풋을 걸라는 거죠. 풋을 걸어서 이제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는 걸 권장을 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메가테크 반도체를 다시 줄 기회니까 이제 그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제 현금을 보유하거나 해지를 깔아놓는 걸 권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타델의 전반적 의견이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쾌하게 해석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 이것을 저희가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 퀀트 투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에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신청하시기를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가비는 100% 무료입니다. 참석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90분 동안 이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블랙스완 전략으로 이번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블랙스완 해치 전략으로 10배, 20배 수익을 냈었던 그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었는지, 그리고 주식 플래그십 전략으로 올 한 해 S&P에 비해서 초과 수익 25%를 만들어낸 핵심 로직 아이디어를 공개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 댓글에 보시면은 세미나 링크가 들어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